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59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오늘은 제가 그 떨기나무처럼 소멸하는 그런 불꿈을 꾸었어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꾸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하고서 찾아보고 했더니 그게 황골탈태고. 그래서 황골탈퇴할 게 뭐가 있나? 지금 뭐 황골탈퇴할 게 있나? 황골탈퇴 한다는 거는 뭔가 극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폭력각대하던 이슬람 자하드 마냥 어린아이처럼 말로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 이러니까 그렇게 테러들을 하는 거죠.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그 고사리 손으로 돌탑을 쌓아가지고 그게 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러다 대만전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러다 이란전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미국이 관세전쟁이 그 옛날에 그 미국 독립전쟁 할 때 그 관세전쟁 했던 그 대통령을 옛날 시대나 그때나 됐던 거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힘이고 그냥 독재자들 앞에 법관들이 단지 4대하는 중국에 4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중원에 그런 식으로 4대하던 법관들이기 때문에 그 시절이나 있던 법이 요즘에 현대시대에 나오길래 뭐 바뀐 게 있나? 옛날이나 지기나 힘이고
식민시대인데 국제법은 이러면서 내 나름대로 그냥 너네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처럼 비폭력 간디로 해서 살아서 나는 차라리 폭력할 때 할 바에는 자기 희생하는 소멸하는 꿈이 될 거야. 소멸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갈기갈기 그렇게 나무 분쇄기에 갈린다는 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거든요. 예, 꿈으로도 주지만 마음으로도 줘요. 그럼 갈기갈기 나무로 분쇄한다는 거는 그 거의 뭐 소멸하는 꿈인데, 타 죽는 꿈인데, 예, 그러고서 난 곧 그렇게 나무 분쇄기를 해서 갈기갈기 그렇게 불에 완전히 타서 화장된 것 마냥 그렇게 갈 거야. 그러고 얼마 전에 얘기했더니 미국의 법관님들이 회개했나 봐요. 그래갖고 공명조사 상황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의 지체다. 이런 성경에도 나오니까 본인들이 회개했는지 이제 더 이상 힘으로 하는 그런 독재, 그런 권력 같은 거 우리 안 한다. 우리 수평적으로 여러 생명 싸우는 그런 육수가 그 법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구. 그러면서 여러 생명 살리는 그런 법관의 임무로 돌아가겠다 한지 미국의 법관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불로 타 죽는 게 계속 예지몽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그렇게 산화하는 게 순국선열처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레미야랑 모세처럼 시체도 못 잡는 그런 계시를 계속 하셨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소멸하는 꿈이라는 거는 그 나무 분쇄기로 갈가갖고 죽는 거는 그냥 모세랑 예레미야처럼 죽는 거였는데 소멸하는 꿈은 그거는 너는 이미 죽었어. 이제 너는 비폭력으로 했지만 사람들이 개가천선해갖고 황골탈퇴해서 이제 끝났어. 그러더니 갑자기 제2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렇게 뉴스에서 관세전쟁 끝났다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막 저가로 공업품도 구매하고 그렇게 경제가 다시 활성화돼서 관세전쟁 때문에 우리 식료품도 막 올라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밥값도 상상 이상이지. 아주 그냥 가뜩이나 월급쟁이 막 이런 사람들은 주머니가 아주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그런 위기였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왔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소멸 불꿈인 거룩한 심판과 성령의 임재와 성경 말씀을 통한 산목치료와 자금 정화 능력으로 사업범창과 지위가 오른다고 보여주더라. 소멸 불꿈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9장이고요. 저는 포기 안 하잖아요. 장애인이 됐어도 장애인이 됐는데 모든 직업들이 장애인이라고 고용을 안 해줘요. 심지어는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떤 아마도 성결교겠죠. 그쪽이 3학년까지 장학금이니까 거기서 장애인 한 분이 휠체어였죠. 그분이 전도사 실습 가려고 그러는데도 가장 심했던 데가 저희 교회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를 지도할 수 있는 이삿짐을 나를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으시면 저희는 고용 안 합니다. 유일하게 고용하는 데는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제2보고 몽당고사 해가지고 공무원 가라고. 왜냐하면 그쪽은 성과금 체제가 아니니까. 그러니 닥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쪽은 어떻게 보면은 성과금이 생산의 주체라면 공무원은 소비의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가라고. 그 생산한 거를 분배하는 주체잖아요. 사회복지 이런 것 쪽이니까. 그 분배하는데 굳이 성과금 한다고 그 막 채찍질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맹자성에 몽당고사 얘기하면서 제2보고 공무원 가라 그랬더니 전에는 막 연봉 막 100원이라도 더 주면 일한다고 과로 살 수 있는 성과금 체제인 그런 공장 공무과,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 막 이런데 얼마나
빡세면은, 예? 그 휴비, 예, 그 제도가 있겠어요. 예, 그거는 호텔이나 있는데, 예. 그 호텔은 얘기했잖아요. 하도 진상들이 많아갖고 하수구에다가 물티슈는 기본이야. 심지어는 기저귀까지 버려. 예. 그러니 맨날 하수구 막혀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그 외부 집수정하면은 그 응가로 오염돼가지고 그거 막 응가가 둥둥 떠다닌 그런 거를 맨날 열어갖고 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나 성과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빨리빨리 하는 게 돈이니까. 너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 같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사리손 같은 태자기 같은 어린아이, 그런 여성, 과부, 미혼모 이런 사람들은 소비의 주체로 살아야지 어떻게. 신체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제이는 시설관리공단 간다. 그래갖고 지금 NCS로 바뀌어서 그것도 준비 중이다. 뭐 이러면서 좋은 소식이 오고. 과로사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 우리 큰애 삼촌이 과로사에서 돌아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제가 말하자마자 그렇게 장례식 하시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김영석 연세대 100세까지 일하시는 분은 자기관리자라서 지금도 100세인데도 여전히 강연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돈을 우상숭배하다가 과로사로 저 세상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영석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런 거를 보고 오니까 제가 그동안 비폭력을 했던 거고 공명조라고 그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다고. 장애인은 소비의 주체로 가시라고, 공무원으로. 여성이든 자기가 체력이 안 되는 신분들.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잖아요, 여성들은. 제가 어제도 그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어떤 할머니가 5kg짜리 그 박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자들은 5kg는 장난이거든요. 원래 소총 무게가 5kg 하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래 의장대들 보면 막 소총 갖고 장난까지 치잖아요. 그 행사할 때 막 돌리고. 근데 여성들은 약골이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그런데도 싸서 덤핑으로 하니까 사고 싶어서 샀나봐. 근데 너무 무거워. 집도 거의 역전 근처예요. 걸어가려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도 아깝고. 택시비가 그거보다 더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처럼 사람들은 자기 죽음의 5단계 이런 식으로 자기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니까 목사도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목사의 환상을 끊게 예장합동 개혁이 목사가 현실이 이렇다. 이러면서 노예 갔더니 가니까 역시나 지하실 교회고. 가가지고 서로들 직분 싸움하고 있고 막말이 오가고 언어 학대하고. 그런데 있으면 저도 정신병이든 암이 걸리든 저는 그 사람들보다 약골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약골인 거야. 그런데 있으면 가위 눌리고 막 이러니까 제이도 그렇고. 그러니 그런 폭력각대 없는 소비의 주체인 그런 공무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서울과기대 그 교수, 어떻게 연구 교수죠. 뭐 제이가 하도 몰아가니까 조 교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계속 공공근로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춘천시 그 공무원님은 그렇게 유튜브에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한 개 당을 선택해서, 원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선거철 돌아오니까 중립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 좋은 공무원 자리도 관두고 나가신 그런 강골 체력이시기 때문에
뭐 강골이신 거죠 그게. 저는 못합니다 그런. 예, 진짜 38살 넘어갔고 체력이 안 돼 못하는데 예, 할 수 있다고 나가셨으니까 예,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렇게 정치가 좋은가 이러면서. 그래서 정치도 중독이에요. 예, 지금 선거철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예, 선거 쪽에 그런 쪽은 얘기는 하면 안 돼. 이제 그 도의원이든 뽑더라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6월달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제 뼈해장국 먹는데 예, 그 당 옷 입은 사람들이 인사하더라고요. 또 선거철 됐나 보다. 그러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선거철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용이라고, 중도라고 그러면서 예, 어떤 국회의원이든 예, 뭐 지금은 도의원이든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원래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원래 중립이니까 예, 저는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당도 우리나라 당 이름도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 정도로 조심해야 돼요.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예, 이게 히브리서 12장 예, 29장에 나와요. 12장 29절인데 예, 오탑니다. 예,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예, 그 구글 AI한테 물어봤더니 소멸하는 불이 예, 그거래잖아요. 이거 사업번창 지위가 오른다. 자기 희생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일본의 그런 만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사쿠라, 그 사쿠라 벚꽃이 되게 작은 꽃이잖아요. 이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사쿠라 벚꽃처럼 예, 산화되는 거를 되게 미화해요. 예, 그게 다 성경에서 기반됐다는 거. 예, 떨기나무처럼 예, 부시 대통령 그 떨기나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찾아봤어요. 박환골태. 예, 황골타태랑 약간 틀린데 비슷한 의미예요.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다는 뜻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거나 획기적으로 발전함을 의미하며 예,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고 예, 그냥 나 어린아이인데도 나는 생존할 거야. 그런데 쟤네들은 너무 힘도 세고 강해갖고 열강이고 강대국인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폭력각대하는 이슬람처럼 자하다 할 거야. 예, 그러면은 예, 이게 황골타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예, 선진국처럼 비폭력으로 하면서 예, 후진국인데도 간디처럼 하는 그런 겁니다. 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소멸하는 불과 치료, 삽목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고 영적 사업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예, 번창하며 예, 위상 상승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예.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래된 영혼. 그 사람들이 왜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낮은 단계에 내려와서 그런 예, 최하층 천민, 예, 그런 천민의 계층으로 내려와 갖고 예, 그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련과 고통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라포 형성하고 그 사람들을 같은 공명조니까 예, 열반의 경지로 해서 같이 인류가 공멸 안 하게 예, 테러 안 하게 그렇게 만들면 하늘나라의 예, 상급이 엄청 많이 쌓이기 때문에 오래된 영들은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항상 최고 낮은 단계 예수님처럼 말구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려오신다는 거. 예,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상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최고의 위치 그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런 걸 상징한 겁니다. 뭐로 갔어요? 비폭력으로. 예수님이 폭력을 했으면 예, 그 위치 못 올라가죠.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지하실 노예
그 돈을 우상 숭배하고 폭력각대하는 순복음 조폭 이런 애들, 나는 걔네들을 조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몸이고 지체인 거고 비폭력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애들이 학장을 먹고, 그런 애들이 기업에 가면은 이사 먹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너무 폭력각대라니까 사이코패스이고, 그런 애랑 싸워서 이길 수 있으세요? 그 지위 올라갈 수 있으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비폭력입니다. 그걸 제가 강조한다고 그동안 계속 방송했던 거예요. 저는 비폭력으로 싸웠는데 이렇게 이겼다, 이런 식으로 부자 됐다 이러면서. 그래서 최근의 양상은 제가 나무 분쇄기에 갈려서 죽는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미국의 법관들이 회개하셔가지고 관세 전쟁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지 될 것 같으면, 권력 잃을 것 같으면 독재자들이 그 권력을 내려놓을까요? 그러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위기였던 게 관세 전쟁입니다. 그래서 박항골태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중원 진나라의 주처의 이야기인데, 그는 마을의 사매인, 제가 지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이 사매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일 거라고. 그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하나가, 사매 하나가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 교룡 중 하나로 불리며 폭력각대를 일삼았으나 이유. 이 호랑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뿜으로.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얀색 호랑이가 꿈에 나와갖고, 어떻게 큰애삼촌 돌아가서 하얀색 호랑이인가?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정치적 권력으로 위상이 올라간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관세 전쟁이 철폐됐으니까. 저는 비폭력으로 해서 승리했다고. 예수님처럼. 저는 그래서 계속 비폭력을 하다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 그 분쇄기에 갈려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얘네들이 분노했는지 복수한다고 4군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끼던 그 범랑용기, 열에도 강한 유리인데 도자기잖아요. 거기에 자외선에도 손상 안 되는 그거라서 제가 애지중지해가지고 밖에서 화분 물바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3개나 박살냈어요. 그 3개도 구하기 힘든 큰 거, 작은 것도 아니야. 큰 걸로. 거의 뭐 20리터 용량, 거의 10리터, 15리터, 10리터 정도 담길 용량의 그 그릇을 다 깨버린 거예요. 3개를. 저희 삽목이라고. 비폭력한다고. 와, 그래서 그거 유리 버리려면 분리수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화분 밑에 그냥, 도자기는 손이 안 베거든요. 그 창문 유리 이런 건 날카로워서 손 베니까 괜히 화분 그 밑에 못 가는데, 그런 도자기 같은 경우는 화분 밑에 깨가지고 집어넣어도 그냥 그거 흙보다 낫죠. 그게 차라리. 돌이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한 개는 유리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야. 그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그래서 그 자리 그냥 놔뒀거든요. 도자기는 그냥 범랑 용기는 그냥 깨서 그거 흙으로 썼는데, 유리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그래서 이따가 인터넷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구청 가서 유리 그거 버리는 그 마대를 사와야 되나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허겁지겁 얘네들이 깨니까 아깝잖아요. 이쁘고 냄비로도 쓸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집안으로 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밖에는 다 스덴으로 다 바꾸려고요. 이제 다 채웠다고 여러분 보고, 야, 물바지 다 채웠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랬더니 폐품 주워서. 그랬더니 범랑용기를 깰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깬다는 전제니까 집안에 놔두는 거고. 그걸로 다 채워놨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채웠으면, 다 깨버렸으면. 와. 하여튼 경험이죠, 이것도. 와, 저렇게 깨버리는구나. 그거 경찰에 신고하면은 돼요. 근데 소액이면은 경찰이 안 움직입니다. 소액은. 그리고 그 뒤쪽은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테러에 강한 금속으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리가 그냥 플라스틱을 깨버리면은 그냥 분리수거 한 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유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성경의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리새인 박사였는데 땅에서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산목의 상징인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시련 고통 후 회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눈을 떠서 회개한 후 비폭력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전에는 바리새인들 어때요? 맨날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창녀 비유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예수님 앞에 가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던 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이슬람의 그런 자아들, 그런 어린아이 종교, 여전히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여전히 폭력각대하고 그걸 회개해서 비폭력으로 돼가지고 일화가 있잖아요. 두들겨 맞아가 돌로 맞아가지고 그 성 밖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딱 매장해 주려고 그러는데 툭툭 틀고 일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내가 불로 소멸되는 꿈을 꾸게 되어서 자료조사하니까 하는 일이 잘되고 지위가 올라간다는 꿈이더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폭력각대하다가 비폭력으로 바뀌어서 훌륭해졌고, 마찬가지로 간디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나처럼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아이리스의 식민지배를 받던 이상한 나라를 독립국가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환골탈태를 이루며 여러분은 이상한 나라가 어딘지 알죠?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중원은 649 그 다음에 저기는 6.259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이러면 세계가 이제 국가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명예훼손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무서운데 그 바벨론 음녀의 남편은 그렇게 막 신명까지 써가면서 방송을 하니까 맨날 경찰서 불려가고 막 가가지고 전과 긋고 벌금 내고, 벌금도 전과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황홀탈태를 이루며 세계가 관세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위기를 너가 막아주었다는 예지몽이었다. 제이가 뉴스든 그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맨날 그 뉴스 신간을 봐요. 그러면 나는 굳이 그 사살한 거 뭐 계속 봐야 되잖아요. 뭐 뉴스데이도 봐야 되고 CNN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제이 통해서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럼 저 제이 같은 패시 있으면 얼마 좋아. 파랑새잖아요. 비둘기처럼 편지를 불고 와. 평화의 상징인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편하게 살아요.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정치 쪽인 거는 제이가 관심 많으니까 그렇게 정보 주면 저야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예, 2월 20일 11시 23분 사금 정화작용 상징인 태자귀 상징인 어린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비폭력 돌탑을 옮기는 아이리스 테러는 미국 법관
예, 여기서 제가 첫 번째는 K, 두 번째는 J, 세 번째가 조인데 걔네들이 왕의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세 개까지는 이해했어. 원래 대통령급 영향력 있는 애들을 예레미야 같이 모세처럼 선지자급의 영향력 있는 애들은 원래 그렇게 테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저 혼자 해가지고 한 개씩 고장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이가 간호대 들어가고 나서 두 개씩 고장나요. 그러더니 최근에 또 조이가 되니까 세 개씩 고장나는 거야. 그래서 네 개가 누굴까 하고서 숨은 인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누구지 누구지 하고서 얼마 전에 하얀색 호랑이 찾는다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 하얀색 호랑이 숨은 권력이 알아낸 거예요. 미국의 법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회계해서 재편이 된 거야. 그래서 관세 전쟁도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서 이제 그 관세 때문에 거지나라 돼가지고 독재자들이 전쟁밖에 없다. 내 권력을 잃으면 끝이야. 원래 독재자들은 권력 잃으면은 왕족들은 3족, 9족을 멸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그 옛날에 조선조 때 왕씨성 가진 이유로 고려가 왕씨였잖아요. 그래서 3족이 뭐예요? 아예 성씨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그 권력을 놔주겠어요? 안 놔주죠, 절대. 자기 집안이 완전히 멸족되는데. 그게 관세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국가 위주로 해서 관세 폭탄 때리고 뭐. 전쟁 안 난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계속 비폭력으로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도 1명, 최근에 3명 됐더라고요. 이제 4명 되나? 그 3명이 K, J, 조이였나? 거기에 이제 4명이면 법관? 4개 되나? 조회수가? 그런데도 저는 계속 아이디스 테러로 그렇게 모니터가 깜빡이더라도 한결같이 하니까 이제 깜빡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CCTV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경찰님들이 이 IP 찾아가지고 걔네들 다 검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저 옆에 불법 경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주기적으로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땅 주인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사진만 있으면 뭐든지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유튜브 사진 딱 하면서 몇 월 며칠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작하는 거 그 CCTV는 돌려봐가지고 이때 진짜 하네 이러면서 그럼 얼마 전에는 경고였는데 그게 횟수가 반복되면 뭐로 하겠어요. 벌금 때리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받았는지 뒤에 가가지고 제 범람용기 다 깨버리고 유리 재질도 깨버리고 강화유리거든요. 그거는 강화유리를 깨질 정도면 얼마나 세게 때린 겁니까? 아마 그 타공기라고 있어요. 펑 때리면은 그냥 거의 뭐 제가 임팩트 드릴처럼 그렇게 탕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깬 거예요. 저 웬만해서 안 깨지거든요. 강화유리들은. 거의 방탄식인데 그렇게 깨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가 미국의 법관이라고 알아낸 거예요. 그 법관들이 하얀 호랑이였죠. 그래서 왜 호랑이가 나올까? 권력자들인데 상징인데 나는 살찐돼지 맞는데 제이도 그렇고 조이도 그렇고 근데 권력자라는 거는 진짜 법관 이상 그 정도의 정치인도 잡아넣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야에 있어. 근데 호랑이는 아닌데 우린 잘해봐야 살찐돼지인데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하얀 호랑이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법관님들이고 감사합니다. 인류가 공명조인데 관세전쟁으로 공멸할 위기를 막아주셔서 그래서 두 번, 세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으로 선례로 불법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다시는 미국에서는 관세 전쟁 못 걸어요. 예, 그게 법입니다. 판례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희생양이에요. 예, 주전자에도 그 타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 탕 치면은 이게 구멍 뚫리는 게 있어요. 저도 연장이 있거든요. 그걸로 여기 요쪽을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물이 셉니다.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그렇게 테러해요. 그래서 이거 플라스틱 용접하려고 저기다 놔뒀어요. 귀찮아서. 예, 금요일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제가 최근에 외부 집수정하고 어제는 지붕공사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거 이게 낮은 거예요. 뭐 5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깨진 거는 거의 10리터 정도. 예, 비싼 거죠. 예, 리터가 높을수록 비싸요. 그럼 비싼 것만 깼더라고. 3개. 10리터 더 될 거겠네. 한 20리터 되는 용기였어요. 비싼 것만 깨버렸더라고. 3개를. 주워 와서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범람용기 생기면은 주워오면은 그냥 딴 데 놔둘 거예요. 저 다른 걸로 쓸 거야. 집안에 놓든가 밖에는 안 내봅니다. 테러가 집안에 놔도 깨버려요. 얘네들은. 그런데도 아깝잖아요. 뭐 이쁘니까 자외선에도 강하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도자기 재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도 테러 앞에는 장사가 없으니까 쓰대 쓰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항상 도자기를 좋아합니다. 이걸로 화분하면 얼마나 이쁜데요. 꽃도 그려져 있고. 외부용 도자기가 범람용기인데. 하여튼 제가 아끼는 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2월 20일 16시 3분 사진인데 이겁니다. 단골이원이 집주인 간호조무사님이 누수 피해금 못 줘서 그때 요거 도배비 준다고 몇십만원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받는 거는 싫어해요. 주는 건 좋아해요. 아니 내가 선교했다 생각하고 지금도 막 아파트 거기 옥상 막 4천만원 상당 견적이 그거를 무료로 해주는데 고작 요거 도배하는 거 갖고 그거 갖고 제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주방인데 지붕이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주방 쪽이니까 싱크대든 보일러든 누수되니까 계속 누수되는 지역이거든요. 싱크대 고장나면 항상 이쪽 물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해서 그 보일러식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하려고 그랬어요. 지붕을. 그래서 계속 폐품이 있나 보러 갔는데 어제 그 커피집에 그 포스터를 만져보니까 대부분 종이 재질로 하거든요. 근데 그쪽이 부자 대기업인가 그걸 플라스틱으로 해놨더라고요. 아 대박.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아마 재질이 자외선에도 강한 재질이겠죠.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바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심하니까 이게 누수가 심해갖고 여기 확대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 종이가 찢어졌어요. 너무 심하게 누수돼갖고 종이가 찢어지니까 어차피 도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도배해봐야 여기는 나무가 없어. 그냥 돌에다 붙여놓은 건데 돌에 붙이려면 본드도 비싸요. 한마디로 그 실리콘 같은 그런 그 벽에 하는 타일 쓰는 그런 거 있거든요. 타일 본드. 그런 거 붙여야 되는데 비싸요. 그래서 어차피 도배 못해요. 그래 고민하다가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폐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인데 여기 보세요. 하도 물이 그때 고칠 때 그 분들이 누수되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거의 2달? 2달 정도를 방치해서 물이 새도 고치겠지 하면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 밑에 막 물이 차. 예, 그래갖고 제가 예, 그 간호주무사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물이 막 떨어지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물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새는 거 알았대. 알았는데 왜 안 고쳐요? 남자가 건축업자 하던 사람인데. 예? 고의성이죠.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 아예 이렇게 당하니까 예, 그럴 것 같았어요. 보일러실도 원래 이런 식으로 도배돼 있었는데 제가 예, 플라스틱으로 다 바꿨잖아요. 재질로.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보세요.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도배지가 내려왔어. 여기 보세요. 도배지가 찢어지고 내려왔죠. 예, 이 정도는 페인트 칠해봐야 이쁘지도 않고 어차피 이거 다시 해야 돼요. 하도 심해갖고 요쪽은 괜찮은데 요 속이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다고서 벼르고 있던 거예요. 그 플라스틱 재질 구하면 그때 해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세 채준 거죠. 그거 버리지 않아요. 그거 업자들이 가져가서 재활용들 하거든요. 그거 지워가지고 거기다 다시 또 재프린팅을 하겠는데 원래 대부분 업자들이 그거 공급할 때 그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그렇게 파는 게 많아요. 플라스틱은. 근데 그쪽이 폐업을 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회수 안 한다고 하든 그래서 버려놨더라고요. 여태까지 처음 봤어요. 버린 거. 그 정도로 업자들은 재활용들 합니다. 그래서 딱 수량도 하나님이 채워줬다는 식으로 딱 맞아요. 4개. 딱 4개 들어갔어. 와, 이거 하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쁘죠? 막 먹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막 침이 흘러. 저 이런 딸기라든지 이런 먹을 거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제 버튜버에 이쁜 미카엘라 금발머리 교복 입고 그 다음에 배경이 뭐예요? 먹을 거 떨어지잖아요. 제가 70년대 생일에서 그런가 제이도 그렇고 제이는 80년이지만 거의 70년대예요. 빠른 80이라서 거의 79년으로 봐야 돼요. 그쪽 사람들이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먹는 거 보면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이는 아예 저장 강복 돼가지고 아예 살찐 돼지가 됐잖아요. 저도 그런 돼지 요소가 있어요. 살찐 돼지. 근데 저는 절제하는 거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 정도로 미식가들이에요. 그래서 제이랑 나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뷔페가 그 옛날에 마이어스 안산에 있는 거. 근데 너무 비싸졌어요. 그쪽이. 그래서 요즘에는 애슐리 가는데 애슐리는 그렇게 맛이 없어. 마이어스 호텔급 막 이런 데가 맛있거든요. 근데 막 그게 그린 거예요. 옛날에 충남아산 살 때는요, 호서대 거기 뷔페 웨딩 뷔페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그 비싼 가재 그런 것도 막 딸랑딸랑 치면서 줘요. 완전 호텔식이야. 거긴 가격도 쌌거든요. 그래서 충남 아산에 살 때는 주기적으로 그쪽 가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인천 오니까 그 정도 급이 없어. 주황 가도 해봐야 애슐리밖에 없고 거의 호텔식이 없어요. 근처에 호텔 다 가봤어요. 라마다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너무 질이 떨어져. 거의 호소대급이 안 돼요. 그러니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진짜 호텔 하면은 일품이고 진짜 맛있어야 되거든요. 호텔에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미식이거든요. 근데 그 요건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이렇게 붙였어요. 최대한 단단하게 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하중이 있어갖고 자꾸 이게 쳐져요. 근데 혼자서 하려니까 한쪽으로는 받치고 한쪽으로는 그 콘크리트인데 그 콘크리트 그 드릴 임팩트 드릴로 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번에 산 거 갖고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예. 그래갖고 나사로 그 콘크리트용 그래갖고 했는데도 와 쳐지니까 한쪽으로 안 쳐지게 빳빳하게 누가 잡아주면 빳빳하게 하겠죠. 근데 혼자 하려니까 최대한 빳빳하게 한 게 이거밖에 안 돼. 조금 늘어졌죠. 아 그래도 이뻐요 저는. 예, 옛날에 그 곰팡이 쓸어가지고 막 그 찢어진 거보단 낫잖아요. 예, 뭐 나중에 뭐 제이라든지 진짜 나중에 좀 저랑 맞는 애가 나와갖고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 야 요거 좀 빳빳하게 잡아줘. 그런데 제이는 말하면 안 시키는 게 나아. 걔는 일머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빳빳하게 펴줘 하면은 막 딴 데 가서 딴 거 하고 막 이러고 짱구처럼. 예, 집에서 뭐 어머니가 집 정리하고 있으면은 다시 어질러 피고 막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것도 달란트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축 쳐줬는데도 이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쪽이 보일러실이에요. 여기가 예, 보일러실. 이쪽이 다 물이세요. 예, 이쪽에 싱크대도 있고 하니까 위층에 싱크대가 이쪽에 있고 예, 그런 식이 있거든. 그래서 아예 이런 데는 다른 데는 여기를 그 화장실 있죠. 플라스틱으로 해놔요. 화장실 지붕.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어야 돼요. 예, 근데 예, 지붕 하시는 분들이 예, 생각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집 질 때는 진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날림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고생을 해. 예, 외부 집수정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날림 공사 흔적이라고 그런 게. 원래 다른 데는 지하 1층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거기에 펌프가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외부에 나와 있고 그게 흡입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양수기처럼 그런 식으로 설계해 놨거든요. 관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진짜 허술하게 해놨죠. 예, 그것도 가장 최악의 방식. 농업용도 그렇게 안 해요. 농업용도 가면 물탱크 하부에다 해놓잖아요. 관을. 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예, 농업용도 이렇게 물탱크가 있잖아요. 물탱크가 있으면 요 하부에다가 이렇게 관을 꽂고서 여기에 펌프를 달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기본 설계예요. 근데 어디가 예,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철봉 놔두고 이렇게 철봉 놔두고 거기다 끈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듣도 보지도 못했어. 그런 설계법은. 예. 그러니 업자가 와도 이런 데는 예, 추가 요금 받습니다. 위험수당 받고. 안 해줘요, 이런데. 근데 그렇게 설계한 게 예, 인천 특유의 민노총 조폭. 걔네들이 돈벌이 하려고. 추가금도 받으려고. 그런 외압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디도 이렇게 설계 안 해요. 예, 저였으면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예, 위에다가 여기다 문도 만들어요. 문도 예, 문을 만들어야지 예, 서로 간에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탱크가 이상 있나 없나 확인도 되고 예.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돼요. 저거는 그냥 예, 오래 쓸 수 있어요. 저거는 수십 년 쓸 수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설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여기가 수위가 낮아. 수위가 낮고 여기를 또 콘크리트로 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냄새에 취약하잖아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 있는 시설에는 그 빌라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문을 열면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골이 찌끈찌끈하지. 예.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예. 방송 중. 그래서 저는 그런 냄새 같은 경우는 그냥 문만 잘 닫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만약에 본인들이 하신다 그러면 그런 집 가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런 실로 하려면은 화장실처럼 환풍기도 달아야 되고 그러면 전기도 많이 나가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진이에요. 2월 20일 17시 30분. 아마 그 뭐야 간호조무사님이 좋아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지저분하게 곰팡이 쓴 걸로 사니까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쪽을 제가 어차피 도배비 준다고 도배비로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 받은 거예요. 도배비 10만 원 거 받고서 그거 못 하거든요. 업자 불러서 이거는 진짜 특수본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쪽이 고장 나면은. 그랬더니 역시나 보일러실에 이어서 주방까지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누수를 안 고치면은. 그래서 이제 만년묵이에요. 뭐 이거 플라스틱이라서 곰팡이 쓰겠어요. 안 쓸죠. 그리고 위에 물 떨어져도 양옆으로 떨어지니까 누수 피해도 적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 사진이에요. 요거 콤파스 커피네. 보통 그런 데는 가격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찍혀 있지도 않아. 아 좋다 이쁘다 막 이러죠. 이런 먹을 거 보면 저는 너무 좋아. 이런 사진도 좋고 이런 보릿고개 세대라서. 이쪽은 왜 안 했냐면요, 여기도 이렇게 박으면은 그나마 이쁘거든요. 이게 3장이에요. 2장까지는 커버가 돼. 제가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드립구멍 뚫어놓은 데를 못 찾아요. 3장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가 잘라야 되거든요. 잘라서 여기다 미루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괜히 자르면 나중에 재활용하려면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저 사는 데까지는 뭐 그래도 이쁘게 사는 게 좋다 하고서 하면은 요거까지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이쁘게 딱 붙이면은 괜찮겠긴 하는데 저는 좀 실용주의예요. 이 정도도 이쁜데 그 찢어지고 곰팡이 쓸고 처진 거보다 이쁜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도 만족해요. 근데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빳빳이 하려고 하는데도 혼자서는 안 돼. 힘이 약해가지고. 그렇다 제이 보고 도와달라고 해도 뭐 제이는 협조적이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일을 더 망쳐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일머리가 안 돌아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때 내가 라면 좀 그래서 요리건 집안 청소건 다 제가 하는 거예요. 라면 좀 끓여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웬일로 수긍하더라고. 보통 안 해요. 자기가 아니까. 근데 그날은 해주고 싶었나 봐. 그랬더니 라면 끓이고 있어 뭐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야 너 라면 끓였는데 지금 물 끓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다 하고 나갔는데 냄비 물이 다 타고 양은 냄비가 녹았어. 그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 괜히 비싼 양은 냄비 하나 사려면 큰 거거든요. 거의 10리터짜리 하려면 최소 막 10,000원이 넘어요. 요즘에 한 20,000원 하겠죠. 그러니까 돈 날랐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돈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시킵니다. 그래서 둘이서 했으면 빳빳하게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해도 제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이게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거기는 드릴을 못 박잖아요. 지금 얘가 있어서 그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다 쳐졌어요. 이제 이쪽은 누수대도 밑집에서 그 집주인 간호조무사가 미안해할 필요 없지. 와가지고 만약에 물 샜어요. 저희가 도배비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딱 왔는데 전처럼 막 그렇게 쭈그레져 있고 막 곰팡이 슬어 있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렇다고 그쪽 집도 다 월급쟁이들인데, 월급쟁이가 돈 모아갖고 연봉 모아갖고 간신히 장만한 집인데 여유가 있어요? 다들 어? 월급쟁이들은 월급 그냥 벌어서 한 달 먹는 사람들인데 그 뭐 푼돈 모아갖고 그렇게 집 장만한 건데 다 아니까 제가 그 저는 기술이 있으니까 싸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시공하고 제가 견적하고 가장 싼 또 제가 또 주스님처럼 해외 구매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든 테무든 이러면서 다 구매하니까 제가 하면은 진짜 업자로 해도 진짜 싸게 다 해주잖아요. 근데 페인트랑 이런 전기용품 110V짜리 110V 이상짜리는 무조건 국내산 KS만 사죠. 잘못했다가 화재 나니까. 요번에도 제가 하도 저기 외부 집수정이 철판 그거 밟아갖고 자동차가 바짝 벽에 주착하면 그런 거야. 벽에 주차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귀찮은데 철판 열기도 귀찮은데 막 이러면서 그냥 그거 만약 깔면은 내가 원격으로 여행 갔다가 그 뭐야 와이파이 요즘에 차단기라고 있거든요. 그 전원 차단기 그걸 켜주기도 하고 그걸로 스마트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 국산이었으면 썼습니다. 근데 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국산에 KS 찍혀 있다. 뭐 예를 들어 계양전기든 뭐 삼천리 전기든 찍혔었으면 저 샀어요. 사서 저희 집도 와이파이로 했죠. 그런데 이런 220V, 110V짜리를 그렇게 중국산 쓰게 되면 화재 나는 거예요. 최근에 왜 데이터뱅크든 이런 데 화재 나는 거, 그 원인은 그 원격 조종하는 그런 중국산이 문제가 크다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KS가 엄격합니다. 식약청도 그렇고. 아마 그거를 한국산으로 순수 국산하고서 KS 찍혀 있고 그러면 저는 바로 집안 다 바꿉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저 장애인이잖아요. 저희 불도 바꿀 수 있죠. 맨날 옆에다가 탁상등 놔두고서 이걸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큰 등 그게 화나거든요. 그럼 눈도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딱 휴대폰으로 끄고 키기 하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런 돈 되는 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와세다대 일본 명문사 와세다대 이건희 회장님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저한테 정보원까지 붙여갖고 그 특허 소송 올 거 미국 올 거 다 얘기하니까 미리 방비해가지고 막았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 세발 전기자전 자동차 오토바이는 아니고 세발 그거 저가로 해서 오토바이 가격으로 팔면은 그 순수 우리 국산 그 리튬 전지가 되게 품질 좋다고 그랬잖아요. 삼성하고 LG 거. 그래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 자동차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근데 아직 제품이 안 나왔잖아요. 만약에 나온다. 삼성 정품 그 배터리 썼다. 휴대폰처럼. 그러면 저 바로 사서 어머니 선물 줍니다. 저는 절대 위험한 거 절대 안 해요. 괜히 해줬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화장터식으로 그렇게 전기차 안에 갇혀서 돌아가실 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문도 자동식으로 안 합니다. 수동으로 합니다. 저는 괜히 그 전기 나가면 문 안 열려요. 그 정도로 철저해요. 하도 뉴스 사건 사고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비해 갖고 제품 출하하면 부자 돼요. 제가 아마 그룹 회장이었으면 왜 이건희 회장님이 6개월에 한 번씩 그 특허 낸 것도 제가 그 아이디어를 계속 주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계속 수용했어요. 그 삼성 제품 대부분 아이디어 제가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에 출시되더라고요. 휴대폰이 강했죠 그때.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면 괜찮겠어. 이거 아몰레이드 이거 액정이 좀 희면 좋을 텐데 폴더폰 이것도 제가 다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재용 회장님 되더니 아예 멈췄어 휴대폰이.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으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자동차로. 세발 자전거 좀 해봐요, 전기로. 그리고 지금 블루투스 그 휴대폰에 연동하는 스위치 다 중국산인데, 예, 그거 좀 국산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예, 저처럼 위험해서 안 쓰는, 예, 그런 전문가님들 많을 거예요. 예, 저만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스마트팜도 훨씬 낫고, 그런 데이터뱅크도 어차피 그쪽은 자동화인데 중국산을 울며 겨자 먹기를 쓰니까 화재 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진짜 돈방석에 앉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돈 버는 비결도 가르쳐 주죠. 예, 천국에 상급 쌓는 거니까. 예, 넌 바보야? 네가 해서 갖고 있다가 거의 간직했다가 너가 개발해서 너가 부자 되면 되지 왜 이렇게 가르쳐 주냐고 이러면서. 예, 천국에 쌍급 싸니까. 난 주는 게 좋으니까. 예, 재능 기부니까. 그렇습니다. 예, 2월 21일 18시 5분. 예, 이 여기 뼈해장국에 그 중국인 종업원이 있어요. 육사구. 예, 그 사람 맨날 여공안요원 옷 입고 다녀, 군복 같은 애들. 그러면서 제 근처에서 알짱거려요. 꼭 그런 정치전 할 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도 매니저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카운터 보고 그러는데, 전에 이게 뼈해장국이 국내산이 아니었어요. 외국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탈났다는 식으로, 예, 사장님한테 깨졌겠죠. 저 그때 막 일본이 음식 테러 들어오고 그럴 때 저도 똑같이 독 테러 당했거든요. 그래서 걷지도 못했어요. 염증이 갑자기 퍼져가지고 거의 뭐 폐혈증식으로 전신에 퍼져갖고 막 열 오르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갑자기 걷지 못해갖고 횡단보도 걷다가 못 걸어가지고, 예, 어떤 남성이 도와주고, 예, 그분이 아마 사복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국내산으로 바꿨다 해서 가서 먹는데, 예,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예,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는 그때 독테러 했다는 게, 예, 육사국이 했다는 그런 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 명절이고 연대가 없고 배는 고프고 하니까 가서 이상은 없는데 계속 가면, 예, 독테러 들어올 수 같아갖고 또 안 가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간혹 가면은 준비들을 안 해요. 근데, 예, 자주 가면 또 타더라고. 예, 어떻게 육사국인데. 예, 걔네들은 뭐 테러 하는 게 재밌는 일인데 심지어는 인신매매하고 마약하고 장기매매하는 애들인데 뭘 바랍니까? 예? 심지어는 그 안전의식도 없어서 블루투스, 예, 그 와이파이 전원 스위치도 화재나게 하는데, 예. 심지어는 음식에도 막 수은하고 납 집어넣고 그러는데 대륙남님 방송 보면 알잖아요. 그런 안전불감증이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배고파서 간 거예요. 예, 이제 또 안 가죠. 예. 그런 육사국이 자기가 공안요원이라고 옷 입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쪽은 가지 마세요. 예. 아주 그냥 안전의식 없습니다. 음식에도 테러하고. 네, 다 보여줬네요. 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소멸 불구민 거룩한 심판과 성령이 임재와 성경 말씀을 통한 산목 치료와 사금 정화 능력으로 사업번 창과 지위가 오른다고 보여주더라. 히브리서 12장 29장 포, 아워, 갓, 이즈어, 컨수밍 파이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박환골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다는 뜻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거나 획기적으로 발전함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소멸하는 불, 과치료, 산목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 요소가 사라지고 영적, 사업적으로 새로운 차원에 번창하며 위상 상승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박환골태의 역사적 사례 1. 중원 진나라의 주처의 이야기인데 그는 마을의 사매인 자신
호랑이, 교룡 중 하나로 불리며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으나 이후 회개하여 두 짐승을 처단한 뒤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났다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리새인 박사였는데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산목의 상징인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시련 고통 후 예수님을 영접하여 눈을 떠서 회개한 후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3. 인도의 마하티마 간디인데 예수님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를 독립국가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환골탈태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꿈에 내가 불로 소멸되는 꿈을 꾸게 되어서 자리 조사하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지위가 올라간다는 꿈이더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폭력과 학대하다가 비폭력으로 바뀌어서 훌륭해졌고 마찬가지로 간디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나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이리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상한 나라를 독립국가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환골탈태를 이루며 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위기를 너가 막아주었다는 예지몽이었더라. 2026년 2월 20일 오전 11시 19분 제이가 예정통합날 시린 큰어머니 닮은 백석대, 간호대, 여동창 만나러 가기에 골키퍼가 저 세상 가면 결혼 가능하니까 화이팅하며 말해주니까 수줍은지 얼굴이 빨개지더라. 히읗 귀여워 히읗. 역시나 물 주러 가니까 비싼 범랑 용기 3개를 날 삽목이랑 듯이 깨트려놔서 허겁지겁 방 안으로 남은 거 숨긴 사진이다. 거기에 주전자도 구멍 뚫어 넣어서 이따가 글루건, 플라스틱, 용접할 거다. 히읗 제이와 조이 둘 다 왕의 기운이 있는 건가? 전보다 3배 이상 아이리스 작업 온다. 히읗 외부 집수정. 범랑 용기 주전자 3개니까 말이다. 히읗 단골 의원 오니까 최고 경력자와 두 번째 경력자가 다른 방에 있다가 나오더니 먼저 크게 인사해서 답례했다. 아마도 민노총조폭 탈퇴한 듯하다. 이런 식으로 대학 병원의 팀장급으로 발령했다고? 이사장님이 소문내서 내 쪽이 줄대기 한다며 하는 의료인들을 대거 민노총조폭 탈퇴시켰는데 단골 의원도 그러한 듯 하다. 아차 외부 집수정으로 낚아낸 배관의 돌도 치워놓았더라. 그럼 사계인데 숨은 인맥 한 명이 내 근처에 사나보다. 누굴까나. 이상 끝. 2026년 2월 20일 오후 4시 산책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으로 5kg 이상 상자를 들고 가시고 도움 요청해서 역전 근처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내 카드로 배달해주면서 많은 이야기했는데 난 행동심리학으로 삼성맨이던지 LG맨의 행동 패턴 등을 다 통해서 혹시 LG 집안인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하기에 제가 이래봬 도우미아리에서 돗자리 피고 좀 봐주어도 부자 된다며 주변 이웃들이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척들이 LG 다닌다고 하더라. 걷는 것이 다리에 힘주는 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걸으면 무릎 연골 다 상해요. 저처럼 천천히 마사이 걸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걸으세요 하며 걸음 지도도 해주었고 자꾸 차도로 걸으셔서 이곳으로 걸으면 사고나도 보상금 없으니 조금 불편해도 인도로 걸으세요 하고 말해주고 횡단보도도 자전거 도로 표시 밟으시기에 100대형 보상 안 되니까 사고 나서 눕더라도 횡단보도 안에서 누우셔야 해요 하며 미국계 AIG 보험 대리점 경력자처럼 말해주니 잘 따르시더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는데 때마침 딸인 듯 하더라. 나에게 사례로 사탕 준다는데 전 주는 건 좋아하는데 받는 건 싫어요. 대신 제가 5년 중앙교회 집사이고 예장합동 개혁 목사라며 예수님 믿으라며 전도했다. 산책 오면서 커피숍에서 버린 플라스틱 방수제재 포스터를 대량 주워서 단골 의원, 간호조무사님이 전셋집 교육 잘못해서 누수로 도배가 페인트 칠해도 안 될 정도로 손상된 것을 수리 중인 거다. 지붕 작업이라서 근력이 안 돼서 근육 경련까지 오기에 잠시 쉬는 중이다. 이상 끝. 2026년 2월 21일 오전 7시 21분 내 몸에 불이 붙는 꿈.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지위가 오를 징조.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최근에는 꿈보다는 예장합 동개혁의 지하실 노회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조폭처럼 노회에 옮겨주지 않아서 분노했는지 정동장애 마냥 사건 현장을 반복하는 꿈을 거의 매일 꾸었는데 내 몸에 불이 붙는 꿈을 꾸어서 찾아보니 사업도 번창하고 지위도 오른다고 하더라. 아하일에서 서울대 출신 안과에서
의사님이 인사한 건가? 희열 이상 끝. 2026년 2월 21일 오전 8시 36분. 역시나 예지몽이었던 거다. 관세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자멸할 위기였는데 미국의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불법이라며 판결 나왔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제 관세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압박은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고 할까나 역시나 하나님은 공명조 사상이라서 다 같이 관세 전쟁으로 공멸할 뻔한 것을 예수님과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한결같이 내가 싸우니까 미국의 법관들의 가슴을 성령의 불로 감동에 공명시켜서 바울처럼 회개하게 되었다고 내가 불로 삽목 자기 희생하며 소멸하는 꿈으로 보여주신 거다. 1 이상 끝. 예, 이래요. 비폭력을 싸우는 게 진짜 자기 목숨 걸어야 되고, 예레미야 모세처럼 시체도 못 잡고, 그 일본의 사쿠라 그 문화처럼 그냥 산화하는 그런 건데, 얼마 전에 하느님이 너 산화할 거야, 너 나무 분쇄기에 갈려서 저 세상 갈 거야, 이렇게 계시해도 저는 담대하게 비폭력이요. 죽어도 뭐 어때요? 오히려 수장순교에서 죽는 게 더 고통스럽던데요? 이러면서 저 전생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요번엔 감사하네요. 옛날에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갈려 죽이는 거예요. 뭐 사쿠라처럼. 그러면 그건 좀 참을만해요. 머리부터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다리부터 넣으면은 그나마 고통을 받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법관들이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관세 전쟁이 없어졌다는 거. 그 독재자들이 권력을 놓을 리는 없거든요. 어차피 얘기했잖아요. 아예 그냥 성씨가 없어진다고. 왕씨 고려처럼. 그 정도로 살벌한 게 권력입니다. 그게 하얀색 호랑이들이고, 근데 그 호랑이 권력을 놔두겠냐고. 안 놔두지. 하여튼 하얀색 호랑이 찾았는데 미국의 법관, 하얀색이 사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법관이라고 알아냈습니다. 그 권력자님들이 움직인 거예요. 하여튼 감사하다고 또 한번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이제 6월 달부터 한국의 정치는 얘기를 안 합니다. 6월 선거 끝날 때까지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면 외국으로 할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 하여튼 뭐 공산당 뭐 이러면서 얘기 안 해요. 선교철이니까. 하여튼 그 아프신 분 있다 했잖아요. 조이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지하실 노예 여목사. 그 다음에 한정원 목사님. 퇴행성 관절염과 암과 노후, 이거를 빨리 완치되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기도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국가 사회니까. 정치 똑같은 거니까. 세 번째 기도는 얘기 안 합니다. 하여튼 당분간 세 번째 기도는 안 하기로 했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구설수에 올라갈까봐. 그러다 공공근로도 못하고 이러면 저는 힘드니까. 지금 또 얘기하지만 그 통장에 잔고가 100만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뼈, 고관절뼈 금속핀 제거하는 바람에 거기에 달러 환전 때문에 아마 원화였으면 바로 통장에서 뺐겠죠. 근데 달러에서 환전 수수료도 나가서 못 깨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천국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까? 세 번째 기도 천국, 그렇게 천국 갈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불의원한테 기부하고 항상 내가 주는 마음. 받아서 뭐예요, 사탕. 안 받고 천국에 상금 올리는 게 낫죠.
그 물질적인 거는 그래 얘기했잖아요. 예, 그냥 자기가 번 돈으로 그냥 하면 되죠. 뭘 그걸 또 받으려고 그래요. 예, 천국의 상급 쌓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폐송은 예, 2장 찬송가 찬양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